2017 전국문화인 제주 프로그램에 한국군인협회 소속 2017년 전국문화인 제주 프로그램 참가를 위해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의 극장들을 신문진에게도 나와 일본어. 저는 일본에서 살고 있는 이른바 제1정주자이기에 작품 창작도 일본말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제 내력을 돌이켜볼 때 창작 언어인 일본말은 제 존재성을 그대로 비추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8.15 해화에 의해 일본어와 전령됐을 저인데 그 일본에서 눈이 아주 잘 보이기 때문에 좀 무슨 말이야. 일본어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제 내력을 돌이켜볼 때 창작 언어인 일본말은 제 존재성을 그대로 비추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8.15 해방에 의해 일본어와 조련됐을 터인 제가 그 일본에서 다시 그 일본어에 매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내력이야말로 바로 제 자신이 지녀온 제1의 독특한 실존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올해 여름 8월 72번째 해방 기념일을 막 지는 참입니다. 이렇게도 긴 세월이 지났지만 무엇으로부터 해방이 된 것인지 저는 지금도 때때로 자신에게 되물어 봅니다. 기대한 바도 없는 날벼락과 같은 해방과 조우하면서 감성이 소중히 여겨온 일본어로부터 갑자기 결절되었던 접니다. 때문에 한때 언어 상실에 빠져 헐레벌떡 제 나라 말인 조선어를 옮겨줬습니다만 여전히 조선어가 지닌 조선어가 지닌 언어의 기묘한 울림에 이러쿵저러쿵 간섭하고 있는 것은 제 소년 시절을 형성한 식민지 종주국의 언어인 바로 그 일본어입니다. 새삼스레 말할 것도 없지만 언어는 그 사람의 의식이기도 합니다. 사물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분석해 다시 종합하는 것도 언어가 있었게 되는 일입니다. 제 의식의 밑바탕에는 여전히 뒤얽힌 특정한 언어인 일본어가 전면에 깔려 있습니다. 확실히 저는 식민지 통치란 멍해로부터 72년 전에 해방되기는 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기의식이 밑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일본에게 가서까지 결별을 고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는커녕 살아가기 위한 방도로 일본어를 쓰면서 옛 종주국인 일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일본어는 응당 검증돼야 하는 제 존재 증명의 눈금이기도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살아온 제1의 삶은 유려하고 정교한 일본어에 등을 돌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정감이 과다한 일본어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은 저를 키운 일본어에 대한 저의 의식적 보복입니다. 저는 빡빡한 일본어로 70년 가까이 시를 쓰며 살아왔습니다. 일본 시단의 권외에서 살아온 제가 그동안 시를 어떻게 생각해 왔으며 자신의 시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오늘의 기조보고로 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대시인가? 우선 이야기의 실마리로 일본의 근현대시를 제 나름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오늘날의 시를 현대시라 칭합니다. 오늘날이라고 말씀드려도 전후 태평전쟁 이후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대시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주 오래된 옛 세월을 품고 있는 잔류가 바로 현대시입니다. 요컨대 일본이 15년 전쟁을 저지른 후 결국에는 미국과까지 전쟁해서 패배당한 이후에 전후로부터 시는 계속 현대시라 불려오고 있습니다. 그런 구분은 유럽과 미국에서 또 같아서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나온 예술 전반을 현대예술, 현대문학, 현대미술 등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구분 방식에는 당연히 대량살인 몇백, 몇천만 명이나 되는 인간의 죽음을 아랑곳 안 하는 무시무시하고도 저주스러운 전쟁으로 질질 끌려갔던 정신주의로부터의 탈각을 지향한 자신을 다스리는 자계를 포함한 자기 반성의 창조행위이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제1차, 제2차까지 벌어진 세계대전쟁은 모름지기 기독교 신앙을 널리 펴고 있는 유럽에서 그 신도들이 벌린 전쟁이기에 자기 성찰은 당연한 규결점이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구제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주의에 빠졌던 행적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에서는 죽창과 폭탄을 들고 자폭해서 본토 결전을 싸우겠다는 결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신국 신의 나라, 신국 일본의 국제 호지, 만세 일개의 현인신, 살아있는 신, 현인신인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하며 이른바 그것은 국제라 했습니다. 1945년 7월 25일
일본에 향해 항복 권고를 했던 포스탐 선언을 일본이 국제 호지를 한다며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물어물 되고 있다가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항복 권고를 바로 받아들였다면 도쿄 대공습, 이오지마, 오키나와, 히로시마, 나가사키에서의 터무니없는 대참극은 없었을 터이고 소련이 참전과 조선반도 북쪽의 점령도 일어나지 않아서 조선의 남북으로 분단되는 일도 당연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발마의 본토 결전은 일본의 독특한 정신주의가 국민의 정신을 완전히 물들여 놓았기에 가능한 발상이었습니다. 인류의 이론으로서의 인간의 회오가 깊이 작용해서 현대라는 관사가 이토록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정감을 주조로 한 신병적인 시를 정신주의의 온상이라고 판단해서, 이건 유럽에도 똑같습니다. 시각적, 눈으로 보이는 시각적, 논리적 사고의 미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시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은 제각각입니다만 그래도 시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넓으며 모두가 또한 이를 품고 있습니다. 설령 시를 쓰지 않는 사람이라도 시를 좋아하는 마음은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배웠던 것도 아닌데 시에 대한 호감도는 인류의 공통된 의식처럼 널리 퍼져 있습니다. 시는 아름다운 것, 거짓 없는 것, 사람의 심정을 보듬어 주어 감정을 온화하게 순화시키는 것, 좋지 않은 것, 그렇게 줘서는 안 되는 편에는 절대로 가담하지 않는 것이라는 신뢰가 인류에게 전승된 것처럼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 흔들림 없는 공감을 골똘히 생각해 보면 언어에 대한 끝없는 신뢰라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시는 거짓 없는 언어이며 그 언어는 사람들의 바람을 품고 있는 구제의 계시이기도 하다는 기원과도 흡사한 신뢰입니다. 일본의 근대시, 그렇다면 현대시 이전의 시는 어떠한 경륜을 더듬어왔던 것일까요? 일본 근대시는 기다라 학슈가 시작됐습니다. 기다라 학슈, 가와지 류코, 미키 로우로 등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기다라 학슈는 천분적인 시적 재능이 얽혀가는 탐미적 감각에 빛나는 정감의 세계를 열어서 1910년 이후 일본 시단의 중심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다라보다 3살 어린 가와지 류코는 일본 최초의 구어 자유시, 그때까지는 구어가 아니라 문어조의 전형 업률의 시였습니다. 구어란 글을 쓰는 언어가 아니라 말할 때 쓴 언어, 그 일상어로 전형 7호조의 음절을 맞춘 시입니다. 그게 문어시입니다. 네. 요컨대 가와지 류코는
구어 자유시의 창작을 시도했던 겁니다. 이 시집이 잘 알려진 길가의 꽃 로본 하나입니다. 이 시집이 나오자 일본 시단은 놀라서 충격에 빠졌습니다. 실은 전형적으로 음절을 갖추고 문어조의 격조 높은 느낌의 글이라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상어인 구어시를 섞어 쓰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런데 일상어인 구어로 시를 썼으니까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문어란 어조는 일상의 대화와는 다른 특색을 지닌 언어 체계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특히 메이지, 명치 시대 이후에 표준화된 국어와 대조되는 것으로 문어의 위치가 정해졌습니다. 또한 기다하라와 자주 비교되는 미끼로후는 명상적이며 단미적 상진시를 확립했는데 그것은 문어와 구어 모두를 병용한 전형시였습니다. 선형시로 사람들이 자주 읊으며 노래 부르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고추잠자리, 아까돈보도 미끼의 시입니다. 널리 애창되고 있는 서정시나 초등학교 창가와 같은 노래 대부분은 문어로 가사가 적혀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거나 부르기만 해도 여전히 눈가가 촉촉해지는 우수한 달반 오보로즈교 등이 그렇습니다. 저녁 하늘 개어서 유소라 하르되 또 등도 모두 문어조 가사입니다. 격조마저 느껴지는 가사로 시라는 형태를 띠고 있지만 사람들에게 대단히 친숙한 사람들에게 대단히 친숙한 전형시입니다. 그러한 형식의 시로부터 일상의 구어조로 시가 옮겨졌다는 사실은 생각해보면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 문어체 시의 전통을 계승하며 구어 자유시를 완성시켜 시의 근대를 확립한 시인이 바로 다카무라 고타로입니다. 이것은 제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근대시의 정설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의 첫 시집 도정은 기념비적인 시집이며 다카무라는 문어와 전형류를 거부하면서 철저히 구어란 것은 우리 한자를 못 쓰니까 입으로 쓴다는 그 글자입니다. 구어로 내재율, 그 내재율이란 것은 연이은 구어가 안고 연이어 말하는 그 일상어가 안고 있는 내면적 음조율입니다. 그 내재율에 의한 리듬, 음악성을
중시에서 삶을 향한 찬간을 이상주의적으로 읊었습니다. 잘 알려진 그의 시집으로 정신의 이상이 생긴 사랑하는 아내 지혜꽃을 향한 사랑을 쓴 지혜꽃 초가 있습니다. 이 시집이 또한 근대시의 기념비라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구어체 자유시의 진정한 완성자로 그것을 전점으로 끌어올린 시인은 잘 알려진 것처럼 하기하라 사쿠타로입니다. 병적이라고 할 정도의 예민한 감각과 괴이한 환상이 얽혀서 만들어지는 아픔하는 상품 풍경은 그 달에 짓다. 스키노 호에르의 내용이 따라 병적이며 이런 아주 환상이 얽혀진 시집입니다. 스키노 호에르, 달에 짓다. 그런 시집이나 내재율을 지닌 일상구어로 표현한 푸른 고양이 아오네코는 그 시대의 시단에 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말도 부족합니다. 하기와라 사쿠토로는 실로 오늘날 회자되는 현대시의 다리를 놓은 시인입니다. 문어로부터 구어로의 이행이 얼마나 큰 변화였던가를 말씀드리자면 잘 알려진 시로 요사노 아키코가 남동에게 지어진 유명한 단가가 있습니다. 반전시라고도 불리는 단가입니다. 러일 전쟁에 출정하는 남동생을 생각해서 그대 죽지 마오. 김이 시니타마오코도 나까래 그대 죽지 마오. 라고 문어처럼 노래하면 격조 높이 울리는 것만이 아니라 장어 시적입니다. 그것을 구어체로 바꾸면 너 죽으면 안 돼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시 같지가 않습니다. 요컨대 문어체는 음절을 맞추기가 쉽고 수어를 줄여서 짧게 말할 수 있는 특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조 높은 느낌의 문어체를 말하는 문어체를 말하는 언어인 구어체로 이거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요컨대 문어체는 음절을 맞추기가 쉽고 수어를 줄여서 짧게 말할 수 있는 특색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조 높은 느낌의 문어체를 말하는 언어인 구어체로 바꾸는 것이니 실로 엄청난 실험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무로 사이세이 사도하우로라는 대가들이 줄비합니다. 이런 대가에게 공통된 것은 정감 넘치는 심정의 시를 썼다는 점이며 그 기전을 이루는 심정은 자연 찬미의 공감이었습니다. 근대 시인으로 이름이 난 대부분이 15년 전쟁으로 쏠려가는 1930년대 이후 전쟁 찬송, 당시에 15년 전쟁을 성스러운 전쟁, 선전이라고 했습니다. 를 하게 됩니다. 뛰어나게 사적인 심정과 관련된 시를 썼던 시인들이 황희발양, 천황폐화의 위험을 나세우는 황희발양과 관련된 국가주의, 군국주의 앞에서는 정말로 쉽게 자신의 껍질을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이 근대
서정 시인들이 지은 일본인어라고 여겨지고 있는 초등학교 창가나 동요, 서정가의 대부분은 15년 전쟁이 발단이 된 만주사변 전후에 쓰인 것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했지만 현대시가 지나온 경로로 전전에 나온 근대시에 대한 반성의 뿌리를 내리고 시작된 시 창작 행위였음은 이해됐을까, 어느 정도 이해됐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일본 신안의 권외에서 그렇다면 제1조선인의 한 사람인 저는 일본의 현대시와 어떤 관련을 맺어봤던 것일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일본에 온 이래로 일본시에, 아니 일본시단이라고 해야겠습니다만 일본시의 권외에서 살아왔습니다. 헤이트 스피치처럼 개개인의 인권, 민족이 존엄을 훼손하는 움직임이 공공연히 일어나도 일본의 시인들 대부분은 자신이 창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저 조선인들과 아주 작은 말다툼이 벌어졌다는 정도의 인식합니다. 전전과 전후 무권리 상태를 강요받아온 정확히는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제1조선인의 시민적 권익도 눈에 보일 정도로 개선이 됩니다마는 제1조선인에 대한 차별의식은 의식하든 안 하든 의식 아래 의식이 돼서 대다수의 일본인이 시민 감정 속에서 여전히 숨쉬고 있습니다. 요컨대 그 정도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끼리 창작을 하고 시를 쓰는 관계 속에서는 저는 일본시 권외에 위치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꽤나 쓸쓸한 이야기지만 일본에서는 시집을 서점에서 팔리지 않습니다. 그런 시집이 혹이나 전부나 팔린다면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진귀한 일이 됩니다. 그 이전에 서점에서는 시집을 들어놓지도 않습니다. 자비로 상당한 돈을 내 시집을 출판해서 동인들끼리 서로 나누는 등 동인들 사이에서 시는 창작되고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문학이라고 하면 일본에서는 소설을 말합니다. 신문 등이 문의 시평에서 다루는 것도 소설뿐입니다. 그 정도로 일본의 현대시는 군색한 상태를 몇십 년이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꿔 말하자면 일본에서 예술이란 시의 쇠퇴 위에 성립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시는 현묘하게도 일본 소설의 본류인 사소설 속에서 숙성되고 있습니다. 시를 쓴다는 것은 그렇게 무력함에 빠지기 쉬운 오늘날의 일본입니다. 무엇보다 일본이라는 경제 대국은 정묘한 하이테크 기술 구시에 광범한 정보 시스템을 완비하고 있으며 그 시스템으로 물류를 관리하는 거대한 기구를 갖추고 있는 문명 대국입니다. 이 난숙해진 나라 안에서 시란 하잘 것 없으며 실생활과는 등 떨어진
동떨어진 개인이 사색, 생각하는 것, 사색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인 대부분은 고맛살인과 연관된 카피라이터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나가나 대망의 소설 한 편을 써서 일본의 표충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고작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작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시와 관련을 맺고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저라는 사람을 때로는 애처롭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시를 쓴다고 하기보다도 시를 살아간다고 하는 편이 제게는 보다 절실한 바람으로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토록 난숙해진 경제력과 자의, 제멋대로의 생각을 하는 다양한 자유를 누리면서도 일본이라는 나라에는 눈앞의 이익과 지식에만 사로잡히는 풍조가 만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와는 부합되지 않는 것, 특히 시를 문학이라는 범주로부터 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시가 없는 것도 아니며 시인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명사나 시인들이 시인 연감들을 보면 몇 백 명도 넘는 시인의 이름이 늘어져 있습니다. 시단도 월간 시지 등이 발간되는 것을 보면 그에 걸맞게 화려한 모양새로 번성해 있습니다. 자료집에 의탁을 해서 이 자리를 일어서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